사관학교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네. 합동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관학교에서는 합동성을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 조건부 찬성이 있어요. 아. 합동성을 늘려야 되는 목표 자체는 100% 동의하고 반드시 네, 진행해야 되고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관학교 통합을 한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후배 문화 그리고 이렇게 카르텔을 해가지고 막 권력을 해서 하는 문화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는 또 계엄을 통합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졸속이에요. 아 그래요. 야, 저게 뭐야?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자 오늘 토론회가 뜻하지 않게 지금 나이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과연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게 맞느냐? 요 토론회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액면 까놓고 지금 국지 도발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85년생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큰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토론에 온 김민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통합에 대해서는 혹시 기본적으로 조건부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초 개선을 이야기해온 진정성 있는 분이죠. 88년생 군튜버 캡틴 김상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관련 처우 개선 이야기와 네. 그다음에 이제 군분들 유가족분들 그런 네.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군대 쪽에서는 꽤 유명하시고 나름 네. 네임드입니다. 네, 공군들도 많이 출연합니까? 공군은 이제 보통 힘든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공군은 뭐 한 100번 하면 한 2번 정도? 아니야, 공군 힘들어. 근데 공군은 짜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좀 노멀합니다. 네, 공도 힘든 거 있죠. 급양 힘들고 이제 시설 힘들고 급양 급양이 뭐예요? 밥. 네. 용어는 네. 모르죠. 아니, 네. 공군이 겪는 고통은 육군에 비해서는 그냥 좀 짜치는 수준? 근데 진짜 공군 힘든 건 뭐냐면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와, 너 그렇죠. 네, 남는 시간에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든 거는 훈련하는 것보다 지루한 거거든요. 그 지루함을 도저히 난 30개월 동안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하. 두 분은 어디서 자,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 기자님은 어디예요? 공군이요, 육군이요? 저는 육군 1113 공병단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캡틴님은? 저는 육군 3사관학교 공명장교로 전역을 했고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군인이셨구나. 네, 군인이었습니다. 참군인. 참군인까지는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 남자친구 있었죠? 우리 신 기자님.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여자친구. 네. 저랑 헤어지면 다 군대 가더라고요. 헤어지고 군대를 가요? 네, 모병관의 역할을 하셨군요. 네. 모병관 역할을. 우리나라 명이나 국방력에 사셨길래? 기여했습니다. 네? 몇 명이나 군에 보내셨길래? 아닙니다. 질문 날카롭습니다. 네, 캡틴님. 자, 그러면 삼사관학교를 삼사관학교라고 하면 안 되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네. 그러니까 삼사관학교는 따로 있죠. 네. 사모님이 육군 3사관학교가 따로 있고 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육군 사관학교가 있고 네. 육군 2사관학교도 있었고 육군 2사관학교? 네. 제2사관학교예요? 네, 제2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그 이제 육군 2사관학교, 3사관학교 통합을 하고 3사관학교 자리에 3사관학교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원래 제3사관학교예요. 그래요? 그리고 원래 공군도 해군도 제2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 장교가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럼 그거는 1티어, 2티어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캠퍼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티어의 개념도 있죠. 왜냐면은 육군 사관학교가 4년제 사관학교였고 네. 2사관학교, 3사관학교는 2년제 사관학교였습니다. 그 단기 사관학교 설치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요? 사관학교 설치법 말고 단기 사관학교라는 몰랐어. 개념이 따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사관학교로 양성되는 장교 인원이 전체 장교 인원이 한 10%, 15%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교가요? 전체 장교 3사관학교 말고도 ROTC도 있고 여기 3사관학교도 있고 간부 사관 등 다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사관학교 소수입니다. 예. 그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오히려 소수예요? 당연히 소수. 당연히 소수죠. 그렇죠. 예. 알고 있었어요, 신 기자님도? 네. 어떻게 알아? 기본 상식 아닌가요? 그쪽을 면회 안 가신 건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육사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난 되게 많이 장교는 다 봤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인 줄 알았어요. 어지간하면. 예, 요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좀 짚어볼 만한. 근데 승진하는 사람들은 다 사관학교 출신이죠, 대체로. 이건 통계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네. 소령급까지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지 나다가. 않다가 중령, 대령, 그다음에 장군을 달면서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게 영구적으로 지금 엄연하게 인증돼 있습니다. 확연하게 높죠. 예. 네. 그 비중이 높다는 게 잘해서 진급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육군을 기준으로 치면은 대령 TO라고 있잖아요. 음. 대령 TO를 70% 이상을 육군사관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 그러니까 애초에 대령이 70%가 소수의 인간하는 인원들이 70% 가지려면 네. 소령하고 중령을 진급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비사관학교 출신이니까 네. 육군에서는 이제 비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육사 출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비사관 출신들이 진급을 하니까 30%의 TO를 남겨준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제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너네들한테 이거라도 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와, 좀 그러니까 섭섭하네. 뭐 장군이든 연관장교든 네. 정권에 따라서 이게 뭐 정말 잘하는 군인들이 진급을 했다기보다는 네. 정권의 그런 어떤 정권은 비출신을 챙겨주고 아. 또 어떤 출신은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삼산학교 출신으로 지금 육군 참모총장 대리 되셨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3, 4의 기적이다 뭐 이러거든요. 예. 이거 자체가 조금 그래요? 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토론을 시작할 텐데 우리 신 기자님께서 이 네. 이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오늘의 토론의 논제죠. 좋습니다. 네, 일단 2주 전에 그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육해공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이른바 자운대 창설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이제 직접 설명을 했어요. 이 학교를 이제 대전에 짓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찬성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합동성 강화 교육이 또 필요하고 전시작전권 통제 전환 이후에 뭐 이제 주도할 정예 뭐 장교 육성을 위해서도 이 예. 사관학교의 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뭐 사관학교의 입학 수준이 조금 뭐 낮아지고 있다. 지원자가 많이 떨어지면서. 예, 그리고 뭐 네. 자퇴율도 15%고 뭐 임관후 5년차 전역률도 막 20%가 되고 하니까 좀 이런 뭐 좀 비율도 좀 타개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대전에다가 과감한 집중 투자를 해서 정예 인력을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 이제 4년제 대학교 방식인 거예요. 네. 자운대라고 해서 그 밑에 육해공을 뭐 일종의 학부 형태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1, 2학년은 통합교육하고 3, 4학년은 분리교육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예 4년을 통째로 지금 통합해서 교육하는 방안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간 교수 비율도 늘리겠다 네, 네, 이런 네.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반대 입장이요. 네. 네. 일단은 사관학교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네. 합동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관학교에서는 합동성을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비유를 네. 들어보면 의대생들한테 네. 너네들 앞으로 협진할 거니까 1학년 때부터 마취과 뭐 무슨 과 하면서 협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합동이니까 합치는 거니까 그럼 아직 전문성이나 본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친구들에게 합동성이라는 걸 주입한다고 해봤자 그 의미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로 많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의대예요. 의대인데 처음부터 마취과 뭐 피부과에 따로 뽑질 않고 일단 의대라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한 4학년 뭐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문 분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국군사관학교도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는 건데 네. 우리가 임관에서 소위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대장이고 네. 육군으로 기조치면 소대장하고 중위급 참모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동성을 길러서 그들이 야전으로 나간다면 바로 소위의 임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네네. 육군 소위의 기준은 육군 소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대장 그리고 중위급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합동성을 배운다 그래도 지금 야전에서는 합동성을 하지 않아요. 야전 부대는 합동성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뭐 상급 부대에서도 합동성에 대한 작전의 개념이 전혀 없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합동성이라고 하는 육해군이 합동해서 뭐 전략을 펼친다든지 이런 걸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사관학교가 합동성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야전에서 갑자기 합동성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수요가 생겼을 때, 야 우리 합동성이 필요하고 수요가 생겼다. 그렇다면 사관학교 교육에 이미 반영을 했겠죠. 사관학교 정도도 있고 교육사령관들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 이 합동성에 대해서
다들 그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식해서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자, 여기 혹시 뭐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아,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맞는 입장인데 왜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 조건부 찬성이 있어요. 합동성을 늘려야 늘려야 되는 목표 자체는 100% 동의하고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군이 그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잠깐 TV 제 컴퓨터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조인트 퀄리파이드 오피서라 해서 합동성을 가진 장교가 원스타나 투스타를 달 수 있어요. 네. 근데 넌 합동성을 가져야지만 장군이 될 수 있다. 네. 육해공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군상을 하면서 그 장군을 뽑는 사람들한테 나는 합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면서 이력서를 쓰는 것처럼 하고 심사위원회 보니까 너 육군인데 해군이랑 같이 작전해서 뭘 바꿨구나. 요거를 심사한 다음에 너는 같이 작전했다는데 뭐 딴 데랑 안 놀고 이랬네 뭐 이러면 이제 또 통과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과정 그러니까 합동성이라는 게 배워서 생긴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생긴 거야. 언론으로 치면 조선일보랑 JTBC랑 이 신문 방송이랑 사실 TV 방송 그 뉴스 같은 뉴스라도 뽑는데 포맷이 다르고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걸 같이 알면 하나의 아이템으로 뭐 두 개 같이 쏘거나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기자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JTBC는 전 중앙일보 JTBC 통합 공채인데요. 오. 네. 이런 또 걸려들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야 이제 군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 시각에서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군의 장교라는 게 밑에 뭐 자기가 지휘해야 될 여러 뭐 사병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잘 지휘하고 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려면 배워야 될 기본 소양이라는 거는 사실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이나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그 지휘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 단계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공군으로 가서 뭐 전투기를 몰든 아니면 뭐 공군 뭐 부대 운영하는 걸 좀 더 이제 가든 아니면 뭐 육군에서 어떤 뭐 포병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3, 4학년 뭐 진로를 좀 더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지휘한다는 것, 그다음에 리더십을 갖는다는 건 1, 2학년 때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화면에 또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관학교 결병 전공이라 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네. 어떻게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일반 학교처럼 그래요, 이런 게 배우잖아. 있어요. 보면 응용물리 화학기 있고 컴퓨터 있고 네. 여기도 컴퓨터 있고 그래서 찬성 측의 논리는 네. 생각보다 이제 공통되는 과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했을 때 효율성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이것도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육군은 이제 지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군사지리 기상, 해군은 항해를 해야 되니까 항해학, 그리고 이제 충무공과 한국해군 요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 배우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공군은 비행을 해야 되니까 항공공학, 항공전자 이렇게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찬성 측의 논리는 지금 그 과목을 분석해 보니까 요것들은 초반에는 이제 공통 과목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공 심화 같은 걸로 그렇지.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도 찬성 그 일본에서 저는 이게 찬성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찬성했을 때 뭔가 이제 장교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공부할 수 있나 요게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안 해보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심지어 뭐 해군이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어쩌면 육군도 좀 알고 공군도 좀 알아야, 어차피 이제 현대전에서는 뭐 드론도 저 공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군에서 드론 막 쓸 거 아니에요. 네. 뭐 또 여러 무기들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군도 옛날에 쓰던 게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과 함께 협업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군이라도 육군의 무슨 뭐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지시 내리는 사람은 연관급 장교들이 이제 지시를 내린다는 거죠. 그럼 그 연관급 장교들이 합동 참모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미 연관급 장교들이 교육을 받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위들부터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다 배우기는 전문성이 좀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랑 친하게 공부를 하시는 장교님들은 육해공군 다 공부를 하시고 지식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오타쿠.
밀리터리 옷 덕후니까 너는 공군인데 왜 육군에 있는 뭐 레이저 포인트 총기 이런 거 빠삭하게 하냐? 뭐 육군인데 왜 전투기에 대해서 잘하냐?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캡틴 김상훈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업무가 지금 과중한 상황에서 내가 미래전에 대한 발전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러면 야 너 부대 관리 안 해? 아니면 이제 뭐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학생들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육을 그냥 과목을 많이 해준다 해가지고 이 합동성이 향상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조건부 찬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게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실행 방법이 사관학교 통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요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무조건 합동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 못했으니까 마치 이제 부동산 전층이라든가 뭐 검찰 이런 이슈처럼 목적은 동일한데 이제 실행 방안이 안 되면 결국엔 그게 또 역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건부 찬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합동 교육이 먼저냐, 전문 교육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육해공이 하는 일은 어쨌든 다른 거니까 각각의 학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 중에서 뭐 작전을 짜는 사람이라든지 일부 위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은 따로 합동성 교육을 따로 추가로 받아서 그 역할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다 합동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가면 뭐 이제 각각의 가져야 할 전문성이 조금 아무래도 저해가 될 거 아니에요. 심화 교육이 줄어들 테니까 뭐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도 약간 일리는 그 논리라면 있다. 소방이랑 경찰이랑 같이 출동하잖아요. 네. 그 소방학교 경찰학교도 같이 교육받아야죠. 아 그렇게는 전 왜안 출동하면은 하느냐? 교통사고 나면 경찰도 출동하고 소방도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합동성을 좀 길러야겠다. 우리 같이 좀 협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같이 교육을 하진 않잖아요. 경찰의 전문성이 따로 있는 거고 우리 구조대 경찰 전문성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윗분들은 또 합동적인 교류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뜨는 친구들은 본인의 군의 전문성을 먼저 가지고 필드에서 뛰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 상급 연관급 장교들이 판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합동이라는 거는. 네. 그때 충분히 지금 이 교육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우는 전문성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포병이시라고 그랬나요? 저는 공병인데 공병. 일단 육군 소위 육군으로서 네. 이제 뭐 분대 전술, 소대 전술, 네. 중대 전술, 대대 전술 예. 병력들을 데리고 전술적인 제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4학년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육군 사관학교는 다 똑같이 배우고 끝납니까? 육군 이제 보병 소대장의 거의 기준으로 보면 되죠. 보병 소대장. 소대장과 중위급 참모급 정도. 그다음에 좀 낮은 전문 레벨? 분야는 예를 들면 포병, 공병 뭐 이런 것들은 네. 언제 배워요? 그러면? 병과학교 들어가서 따로 심화 배워요? 과정을 배웁니다. 맞습니다. 요게 대해서 제가 잠깐 찬성 측에 좀 네. 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성 측 논리 같은 거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반대 측 분들은 공군사관학교에 비행장이 없고 해군사관학교에 항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좁아가지고 뭐 각계 전투라 유격 훈련 하려면 딴 데 네. 가야 돼요. 뭐 3, 4관학교는 그게 다 있는데 네. 그것도 방학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도 비행을 그 사관학교 4년 동안에 하는 게 아니라 관숙 비행이라 해가지고 네. 탑승을 하거나 행글라이드를 타거나 이러는 거고 진짜 교육을 받는 거는 사관학교 졸업해서 하고 네. 다만 해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방학을 이용해서 한 2달 나가고 이제 4학년 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장기 항해를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합을 찬성하는 분들에는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에서 뭔가 이제 훈련을 하려면 1시간 반 이동해야 되는데 자운대로 이동해도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공군이나 해군도 결국에는 자운대 대전이 또 지리는 좋기 때문에 평택이라든가 청주 기지로 가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갈 하는 거는 지금 거랑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게 더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네. 돈 들여서 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요게 조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과학교에서 심화 교육은 네. 내가 소위를 임관해서 이제 병과를 이제 얻는 네, 그렇죠. 주특기를 이제 얻는 개념인 네,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육군 장교로서 소위가 기본적으로 같이 소위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알려주는 거고 네. 해군사관학교 다른 거예요. 여기는 배 타는 걸 알려주는 거고 네. 항해, 노트 이게 단위가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해군 갈 친구가 분대 전술, 중대 전술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력을 데리고 소총을 데리고 전쟁하는 네. 데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는데 내가 사실 육군이 진짜 내 적성에 맞는지 해군이 맞는지 공군이 맞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하고 싶지만 그러면 1, 2학년이든 뭐 한 3학년 때까지든 그 군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현장 경험도 좀 해보고 배도 한번 타봤더니 야 배는 난 진짜 죽어도 못 하겠더라. 그럼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다시 이제 난 육군으로서 혹은 공군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도 하면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더 요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고 지금 사관학교 통합을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처럼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요게 보면 이승만 정부 때부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정부까지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사관학교 생교 그 졸업식도 한번 같이 하고 그 육해공군 체험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육사가 배 타러 가고 이제 해사가 비행기 타러 가는 걸 했는데 하는 거 대비 효과가 좀 떨어져가지고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요? 그걸 다시 시도를 했을 때는 뭔가 또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다. 이걸 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해가지고 저도 이제 잘 될 수 있다까지는 말 수 있는데 그러면 100% 보장하냐?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뭐 밥그릇 싸움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바꿀 사람도 있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전 처음에는 원래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방안들이 보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급하기도 하고 돌다리를 100번 1000번 두드려 건너가도 모자랄 판인데 예. 지금 최근에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임시수경 시절이라도 고려하고 있다. 예. 그 이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안에 무조건 내가 폐교를 할 거고 그 안에는 따로라도 수경을 해서라도 국군사관학교를 가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사관학교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체계를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만들어내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도출해 내겠죠. 그 수정 사항을 만들어가면서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마치 지금의 사관학교를 빨리 폐교하고 빨리 국군사관학교 만들겠다라는 지금의 정부의 의지가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건부 찬성이 나오는 거고 저도 사실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네네. 좀 잘. 가장 찬성할 때 핵심적인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면 사관학교 통합이랑 지금 내란 청산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 명시적으로는 사실 육군사관학교가 이제 인터넷에 밈으로 뭐 나 수도를 3번 침공한 군대는 뭐 육사 출신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의 그 파벌과 이런 것들이 뭐 쿠데타나 내란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육사 카르텔이 있다. 육사 카르텔을 해체한다고 이거를 추진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이런 그 이번 12.3 내란 관련해서 사실 육사 전역한 이제 그 총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육사 군인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정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가 아닌 척 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없애고 삼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하면 육사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제 후배는 이 육사가 아니니까 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죠. 이거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다. 왜냐? 이번에 이제 12.3 내란에 저 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12.3 내란에서도 육사 출신들이 서로 지시를 했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육사 출신이 아니고 뭐 서울대 뭐 법대 혹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을 중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육사를 하는데 얘는 특정 고등학교도 아니면 이제 정보를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정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파벌을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관학교 통합을 한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후배 문화 그리고 이렇게 카르텔을 해가지고 막 권력을 해서 하는 문화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요런 전제 없이 사관학교 통합이 되면 우리가 내란 걱정하고 군인들 반환을 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거죠. 통합의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육군사관학교의 뭐 카르텔 같은 거 그런 것이 걱정되고 이게 다시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핵심 인력들이 나중에 뭐 이런 내란이라든지 뭐 비상기업 이런 것들을 또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물을 타버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정부도 그렇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심 이야기가 이게 있는 건 사실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육사를 벌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징벌적인 통폐합 아니냐.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봤을 때 육군사관학교를 좋게 하고 앞으로 사관학 교육을 좋게 하겠다라는 명분이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면 다들 저는 이렇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안규일 국방부 장관도 사관학교 가서 뭐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실제로 의견 듣지 않았고 생도들이 의견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 의견 들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도들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생도들의 증언이 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관학교 출신들은 우리를 징벌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우리가 죄가 있네. 우리가 계엄에 죄가 있다. 우리한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육사가 더 반대합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다 그런 거에 다 반대합니다. 공사 회사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게 실제로 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네. 관련해서 생도들을 상대로 일종의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생도들 상대로. 네, 사관 생도들을 상대로 했는데 네. 육해공군 전체 90% 이상이 통합에 반대한다. 그래요?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다 반대네 거의. 학생들은 91.3%가 반대를 했고요. 네네네. 뭐 아주 소수 차이지만 공군에서 가장 반대가 높게 나왔어요. 공군에서? 네, 92%인가? 공군은 네. 이제 지금 편한데 혹시 네. 애들이랑 섞여서 힘들어질까봐 그러나? 이건 농담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농담이라니까. 요거는 사실과 다르게 공군 사관학교 사실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파일럿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많기 아, 때문에 그렇겠네. 여기에 또 입결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란 청산하고 이제 사실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지고 네. 12.3 내란 같은 사태가 네. 다시 일어나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진짜 목숨 위험할 뻔했는데 네. 그렇다 해서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사관학교 생도들이 이제부터는 내란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교육을 잘 시킨 건 좀 네, 구별을 해야 네. 되는데 이걸 너무 섞어서 이야기하면 위험하다. 지금 혹시 공군 사관학교가 제일 입결이 높아요? 육사가 그냥 공사랑 이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제일 공사가 공사 제일 공사 높아요? 육사 회사도 회사가 아무래도 진해에 있다 보니까 입결이 좀 요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방에 있다 그런 보니까. 것도 예. 조금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도. 네, 또 나중에는 또 있겠다. 계엄을 통합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또 다 같이 국정만 아니고 다 같이 이제 힘을 육해공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그렇죠. 예. 혹은 이제 고등학교 출신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또 사양 통합이 무서운 게 입결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예. 내가 처음에는 공군을 꿈꿔서 왔어요. 예. 100% 나중에 임관할 때는 성적순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난 공군을 꿈꿔서 왔는데 네. 3학년 되니까 내 공군을 못 갈 성적이야. 그럼 자퇴를 하겠죠. 그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노력을 있죠. 해. 내가 만약에 육군을 가고 싶은데 해군을 갈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그렇죠. 되냐면 쟤는 공부 못해서 육군 갔나 보다. 나중에 아. 특정 군이 조금 인기 없는 군이 쟤는 공부를 못해서 육군 갔나 봐. 또 육군으로 갔어? 공군으로 안 가고? 예를 라고 들면 하는 뭐 우려가 생길 수 의대에서 뭐 피부과 성형외과 가면 공부 잘했고 아, 뭐 어디과 가면 공부 그런 못했구나 이렇게 것처럼. 낙인 찍히는 것처럼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네. 그럴 수도 현실적으로. 있겠네요. 요게 관련해서는 사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요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대학이라 해가지고 방위대학? 육해공군을 다 받은 다음에 1학년 때는 통합을 받다가 1학년 말에 생활과 적성을 바탕으로 1학년 말에 육상, 해상, 공중 항공자에 대해서 하나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캡틴 김상훈이 말씀하신 대로 일해서 중간에 자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 규정이 있는데 의무 복무 규정은 없고 중간에 자퇴하거나 아니면 군생활을 다 안 채우면 교육비를 토해내야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가는 건데 네. 이러면 이제 향상되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육해공군이 이거 만든 것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때 육군이랑 해군이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졌다. 서로 이제 막 죽이듯이 하니까 그걸 좀 해결하자 해서 일본은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그게 조금 나아진 점은 있으나 말씀하신 문제가 그러니까 사우님이 문제하신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사관학교 생도들은 이제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만약에 합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캡틴님은?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전문성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 각 이제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동된 소위가 온다고 하면은 다시 그럼 병과학교에서 소위 육군 소위의 기준을 기본 다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원래는 사실 육군 사관학교가 먼저 경천에는 육군 3사관학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육사가 4년제하고 2년제 뭐 편입 과정을 만든다든가 경찰대처럼 그렇게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다면 저는 어느 정도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없애고
합치고 자원대 갈 거고 임시수경사 만들 거고. 너무 좀 급하다. 예. 일단 지금 나온 건 계획인 거죠? 네. 이게 뭐 확정은 아닌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원래는 2+2라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제 장문의 그 연구 보고서로 2년 동안은 이제 통합을 하고 2년은 개별로 하자 이런 안이 그 대두되었다가 네. 7월 16일 기준으로 통합사관학교 4년은 통합하자 요걸로 지금 좀 옮겨갔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무 수행이나 이런 거 좀 추진을 좀 세게 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것은 같은데 네. 이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2018년부터 통합사관학교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죠 수능 입결 입학 전형이 진행되는데 이게 2028년에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들? 예. 입결이 낮아진다는 그게 고민이 있거든요. 지금 잠깐 보시면 네. 통합사관학교 이제 장소 검토라 해서 대전 충천 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운대? 예. 자운대 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관학교 장소 검토를 한 여러 가지 기존 연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연구에 서울에 그대로 남았을 때 장점은 없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서울을 빼고 그 사관학교를 어디에 짓는가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 충청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서울을 빼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좀 추진한데 그 뭐 카이스트가 있고 뭐 여러 충남 거점 국립대가 있고 네네. 교통이 가까우니까 좀 점수를 잘 봤다는데 사실 이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 그대로 통합사관학교를 하는 게 제일 입결은 높아질 수 있을 건데 그 말을 사실은 아무도 못 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네. 서울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부지가 있고 한데 네. 만약 통합사관학교 진행한다 하면 원래 2+2 과정이 서울에서 2년 교육을 받고 예. 그 다음에 해군은 또 3, 4학년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로 가고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서울에 학교가 있는 게 입결이 높아지겠죠. 누가 지방으로 간다고 입결이 높아지겠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입결이 낮아져서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서 입결을 높이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좋다. 뭐 거기 뭐 계룡대도 있고 계룡대도 가까우니까 있고. 소통도 잘 네. 되고 네. 이건 좀 비약적인 육사가 논리를 지금 어디 있죠? 육사는 저기 태릉에. 있습니다. 화랑대. 아. 예. 거기 이제 아파트 만들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야, 겨우 아파트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국의 사관학교를 없앤단 말이야. 아파트 만들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관학교 통합한다 이런 말은 일전 없고 사실과 다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육사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념관으로 내놓거나 이럴 수 있어요. 국방부에서 내놓은 안에서는 이제 기념관화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실 기념관으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도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기념관에 다시 육사를 돌리거나 복원을 하자 이렇게 정치 운동으로 변화될 게 좀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좀 이 비판을 좀 관점이 있는다만 지금 현재 육사 통합 반대를 하시는 이 특정 정치 그러니까 야당 쪽에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그래요? 나오는데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그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12.3 내란 정국에서 육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정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번에는 내란이 일어나면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더욱더 한쪽으로 쓸려가는 것들이 전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반발심도 좀 있기도 하고. 예. 그 선배들도 반대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현직 반대하시죠. 장교나 뭐 이런 네. 분들은. 근데 반대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반대 안 하시고 그래요? 네, 대부분 반대하시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군대가 아까 네. 통합 합동목적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육군하고 공군하고 해군하고 지금 뭐 기지를 합쳐가지고 네. 캠프와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합동 작전이 필요한 이제 부대가 됐다. 네. 그러면 그것도 논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공군 부대가 사람이 없으니까 공군 부대 주둔지 경계를 육군이 해주고 뭐 같이 평소에 합동 작전을 하고 평소에 맨 모든 훈련을 같이 한다 그러면 합동성이 필요한 장교들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작전이 선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야전에 수요를 먼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동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장교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무슨
뭐라고나 뭐 무슨 이게 무슨 훈련 같은 을지 포커스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육해공군 같이 훈련을 하죠. 같이 엮이진 않죠. 각자의 그래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합동참모본부나 최고 지휘부에서는 육군만 있는 게 아니라 육해공군이 다 거기 보직받아서 작전을 하는데 요게 대해서는 사실 합동성이 필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합동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이제 서해교전 사태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군은 이제 북한 배를 막아야 된다고 이제 본부에서 지휘가 오는데 NLL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제 일종의 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휘관신 입장, 그러니까 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합참의장 같은 분들은 이 NLL을 DMZ, 그러니까 철책선이나 땅처럼 가만히 군인들이 서 있고 여기 넘어오지 않게 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배는 항상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이 영토선이 정확하게 그 바다 위에다 끄어진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걸 사수하려고 하고 잘못된 전술 지시를 내려서 그 해군 장병들이 피해를 입고 사망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합동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가지고 명백하게 우리가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하려면 네. 통합이 사실은 된다고 해도 그 통합 사관학교 다니신 분이 한 20년, 30년은 지나야지 효과가 나는 거고 저는 통합성은 그래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지금 현직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방부에 일하는 분들이 이 통합성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인사 평가를 뭐 그쪽에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요게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찬성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단계적 방향으로 합동성 강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신 네. 거죠. 그 합동성은 연간장교 임관하고 10년 뒤에나 필요한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생도들한테 그걸 교육해봤자 소개 교육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반대적인 측면을 다 이거를 묵인하면서까지 가는 건 너무나 무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 조감동가 보니까 멋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그 구석구석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마 육공 해군 뭐 이렇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참 해병대는 해병대는 해군에 계속 해군 사관학교에 쪽이에요?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예,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AI로 좀 급하게 챗GPT한테 재미나입니다. 재미나요?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만들 건데 아 그래요? 너가 하나 뽑아줘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 왜? 저 부루마블인 줄 알았어요. 왜 이쁜데? 요게 사실 이 조건부 찬성에 간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요 사진이 있었는데 가령 여기 오른쪽 옆에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20m짜리인데 한 50m로 그려놓고 어디? 왼쪽에 있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있고 육군 그 오른쪽 위에는 육군 쪽이거든요. 거기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온실 같이 생긴.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저한테 이제 프롬프트를 맡겨줬으면 이제 기깔나게 뽑았을 건데 워낙 하시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하면 사실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역풍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졸속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감도 하나만 봐도 야 저게 뭐야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 그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국방부 인스타그램에도 국군사관학교 관련해서 뭐 질문을 받겠다 그런 거 올렸단 말이에요. 네. 거의 99%가 악플입니다. 아 그래요? 여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또 사관학교에서도 토론하자고 했을 때도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뭐 토론도 안 해줬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발표도 심지어 민주당에서 그 얘기할 때 거기 당사에서 얘기를 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님 지금 뭐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해소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네거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라는 거는 탄영국 말씀하신 거죠.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되지. 탈영 의혹. 제가 얼버무렸나요? 탈영 의혹. 탈영 의혹. 네, 그 해외 사례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할 때는 떠올리기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웨스트 포인트 있고 아나폴리스 있고 다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 뭐 약간 트렌드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요것도 이제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스트 포인트 미국 같은 경우에 분리를 한 다음에 장교들이 좀 쉽게 말해서 짬이 차고 고위 장교가 됐을 때는 넌 이제 통합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관학교가 훨씬 짧습니다. 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고졸과 대졸 그러니까 학력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군사 기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사관학교 과목 보면 뭐 수학도 가르치고 기본 과목 가르치는데 교양은 네가 학교에서 배워서 와라. 대신에 여기서는 국방과 군대 싸우는 법만 배운다. 이게 영국식 방법이고 독일식 일본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위대학이 있고 여기서 독일식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부사관과 장교 구분도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제 장교 우생 병사급으로 간 다음에 네가 똘똘하면 장교에 들어가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소위로 이제 장교를 한 다음에
그 연방군 대학교로 3, 4년 부대 근무. 그래서 얘는 사관학교 가는 체제가 아예 없고 네. 부사관 체제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나라마다 점점 다르다. 예. 근데 이렇게 합동성을 통합해서 사관학교 하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세계 최강인 미국이라는 나라도 통합을 안 하는데 그거는 아까 뭐 그러니까 사실 미래전장에 뭐 계속 변화하고 같이 예. 합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드론밖에 없어요. 아. 드론 말고는 지금 나올 대안이 없어요. 뭐 해군도 드론 날리고 육군도 드론 날리지 않냐? 그 드론은 군에서 배우면 돼요. 근데 드론 때문에 합동한다? 드론 때문에 사관학교를 합친다? 논리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비약합니다. 다만 요게 또 찬성 측의 논리에서 어떤 정도 맞는 게 그 과목 통합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지금 현재 그 지원 인력 잠깐 보시면 네. 표 12 쉽게 말해가지고 다른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그 학생은 너무 작고 지원 인력은 높은데 또 지원 인력들이 그 뭐라 해야 돼 교원의 질 그러니까 뭐 학위를 땄다거나 이런 것들이 낮으니까 통합을 하면 같은 과목을 통합해서 하면 이제 더 많은 수업 1시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육군 드론 수업 막 그 해군 드론 수업 뭐 공군 드론 수업을 하나에 모으면 원래는 200만 원 강사 월급 200만 원 강사를 3명 고야 600만 원 한 번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모의 논리가 경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훨씬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사관학교 그 장교분들이 실제 그 우리가 이제 배출되는 장교의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네네네. 문제는 투자는 그러면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쓰나 이런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사관 학교는 근데 있어야 돼요? 사관학교는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네. 사관학교가 없는 나라는 이제 패망한 나라는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망하면 국방력을 가장 빨리 없애는 게 사관학교 없애는 거예요. 어. 아니, 저는 이제 아까 독일 얘기를 예. 듣다 보니까 예. 장교를 뽑는 걸 따로 기관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소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사병이나 아니면 부사관 시작하다가 여기서 좀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장교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제 의견은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그 대가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가. 지금 사실은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 제가 부분 찬성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삼산학교도 위기고 육사 자체도 위기예요. 그 삼산학교에서 중도에 탈락하신 분도 많고 입결이 너무 낮아지니까 사실은 그 상산학교 강의를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이분들이 제대로 장교가 될 수 있는 인원을 뽑을 수 있는가. 네, 인원 네, 확보가 굉장히 문제고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군대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해서 중도 탈락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군대를 계속 붙잡고 일을 하고 하시도록 뭔가 유인을 해야지. 그 사관학교 통합만으로는 통합은 저는 좋은데 네. 요걸로는 문제의 한 20% 정도가 해결된다. 80%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요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캡틴 김상호님 네. 화가 좀 많이 나셨을까요? 아니 화는 많이 안 났습니다. 하나 아니죠. 네. 아니, 저는 이 통합이 얼굴 표정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예. 불안한 분들이 좀 많아갖고. 아 그렇습니까? 네, 화나 보인다고. 제가 원래 항상 좀 이렇게 인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육사랑 삼사랑 먼저 통합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1, 2학년을 배우고 이렇게 과정이 분명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4년제로 한 번에 통합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네 너무 졸속입니다. 그리고 졸속이다. 이거 말고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 뭐 ROTC 쪽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현행대로 계속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요 개혁해야죠. 그건 해야죠. 네. 해야긴 해야 네. 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군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 이거다. 끝으로 한 말씀씩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호님 먼저 잠깐. 저요? 저는 우리 군이 좀 슬림화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육군 위주로 해서 병력들을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징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 오지 말아야 될 친구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육군 기준으로 하면 군대가 안 돌아가요. 거의 환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30% 옛날에는 과거에는 중대에 한 명쯤 나올까 말까 현부심이라는 아픈 친구들 마음적으로 아픈 친구들이 온다면 지금은 그 친구들이 10명, 2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임무 수행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거의 뭐 표현이 그렇지만 반 거의 종신병원 수준이 됐습니다. 맨 환자 날르고 환자 네. 병원 보내고 그 케어하고 부모님하고 그 정도예요? 소통하고 그 임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또 간부들이 계속 매달리고 근데 간부들은 그 전역을 하죠. 힘드니까. 자기 사비 들여서 친구들 데리고 병원 가야 되니까. 군이 다 출장비를 주고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이 좀 슬림화가 돼서 병력들도 좀 줄일 거 줄이고 그다음에 캠프화, 통폐합. 옛날에는 부대가 이제 작게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부대가 다 모세혈관처럼 쫙 퍼져서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때로 내려오는 시대가 아니고 다 정보자산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군들처럼 험프레스 기지처럼 캠프화,
통폐합에서 캠프화해서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합쳐서 거기 안에서 뭐 군인 가족들도 일자리를 만들고 미군도 험프리스 기지 같은 경우는 군인 가족들도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외주 경계도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군무원들한테도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도 맡길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군인들은 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병사들도 하나의 그런 타워 오피스텔 개념, 배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출퇴근의 개념으로. 배럭에서 병력 뽑아냅니다. 아 그렇죠. 마린 뽑아내듯이. 네, 그걸 이제 뽑아냅니다. 미군들은 병영생활에서 배럭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네. 병사들의 개념도 있지만 약간 죄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감시하잖아요. 불침번을 세우는 이유도 사실은 이 친구들이 밤에 뭐 라면 먹지 않을까, TV 보지 않을까, 혹은 이 친구들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경계 근무가 아니에요? 감시의 영역인 거지. 어머. 실제로 불침번의 영역이 뭐 적이 쳐들어오는 거 감시하는 개념보다도 물론 그래요? 환자파, 뭐 화재 감시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불침번의 개념이 그런 게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사들이 몰랐어. TV를 보다가 걸렸어요. 그럼 불침번 너 왜 확인 안 했냐? 불침번한테 책임 물을 수 있죠. 하나의 그래요? 그게 감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병사들은 퇴근하면 자유롭게 쉴 수도 있죠. 걔네들 네. 밤새 뭐 게임을 하든 성인인데 뭐 쥐가 생활관에서 뭐 밤새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성인물을 보든 뭔 상관입니까 성인인데. 네. 근데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도 성인들에게 성인물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성인 잡지도 못 보게 하고 맥심 안 됩니다. 맥심도 안 되고 성인 맥심 안 돼요? 예. 다 뺏어가죠. 맥심을 부분 뺏어가요? 잡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논점 일탈하지 논점 일탈이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사들을 성인처럼 대우를 하려면 네. 성인의 대우를 하려면 그런 시설물도 필요하고 예. 이제 그런 좀 슬림화되고 캠프화가 돼야 된다. 맥심은 돼야지. 저는 캠프화가 좀 돼서 네. 지방 소멸도 좀 막고 그렇게 거점 단위로 좋습니다. 경기 북부 하나, 네네. 하주청 단위 하나. 슬림화는 뭐 저도 뭐 맞는 슬림함이 얘기죠. 통폐화. 슬림화와 통폐합 이게 네, 좀 그게 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네. 저는 우선 맥심은 허용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성인입니다. 성인입니다. 하드윈드도 가능합니다. 플레이보이도 있어야 됩니다. 자, 네, 저는 우선 장교들의 자살률을 어떻게든 낮춰야 됩니다. 장교들이요? 예, 잘 모르시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1년에 자살하는 장교 숫자랑 병사 숫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장교 숫자가 훨씬 적거든요.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앞서 말한 그 상호님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그 요거를 돈을 많이 줘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편하게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한두 가지로만 해결하면 수는 없는 것 같고 자살률을 낮추는 걸 목표로 이제 하는 그 다른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진행된 바가 있거든요. 예. 김희석 총리께서 좀 추진하시고 요런 거 도입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장교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맘 잡고 하는데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낸 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군사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도 가면 네. 야 너 부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놀고 있냐 너 진짜 진거에 미쳐가지고 네 하늘 일 뭐 놔두고 있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밀리터리 오타쿠니까 군대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합동성은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내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상대방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더 진급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진급 제도가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어요. 뭐 학위를 따면 아예 진급이 막혀버리거나 뭐 원스타를 못 따는 대신에 학위를 보내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우리가 미래전이니까 공부를 하는 걸 좀 장려하고 이렇게 주고 자살률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뭐 아마 군에서 충분히 좀 네.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군인 듭니다. 싸우는 본질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싸우는 조직이 아니에요. 행정 조직이 관리 조직입니다. 너무 지금은 그렇게 됐군요. 지금 너무 심각하죠. 싸울 수 있다고 저는 자분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 맥심은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 커피 못 먹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셔갖고 커피는 상관없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마 요거 이슈는 앞으로도 꽤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이 이슈가 일반 여론하고 또 이 군 관계자분들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저희 참 여론조사 것 설문조사 같아요. 했죠?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댓글로 받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7%고요. 반대가 33%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통합하는 찬성이요.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더 컸어요. 격차가 컸는데 좀 줄은 거예요. 예, 처음보다. 아마 두 분의 말씀, 특히 이제 우리 캡틴님의 말씀에 설득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일부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다. 너무 중속이다. 네. 자, 두 분 혹시 우리 캡틴님은 집에 정수기 있으실까요?
정수기 있죠. 있어요? 여기 어디죠? 여긴 또 어디죠?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 뭐 TV, 인터넷 다 다 최근에 또 있어요? 이사해가지고. 아, 네. 그래요? 어디죠? 여기는? 저희는 네.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아, 네네네네. 바꾸실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석유 선생님이 계시군요. 네. 저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네, 비교원에서 검색하셔서 1670-2571번입니다. 네, 있으시구나. 네, 혹시 바꿀 때 되시면 네. 한번 전화하셔서 혜택 많이 받아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바꿔야 되는데 당장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최대 132만 원의 현금 혜택. 장르만 여의도의 비밀 혜택까지 잘 챙기시는 휴가비 마련의 조로의 찬스 비교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